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름길은 막히기 마련이지만 진심이라는 느린 길은 결국 줄을 세운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진실해야 할까요? 겉과 속이 다르면 정말 남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시나요? 많은 돈을 벌고 호의호식해도 스스로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 인생에 정말 근심 걱정 없는 평안이 있을까요? 결국 인간은 행복을 꿈꿉니다. 그리고 행복은 정직함에서 오는 마음의 편안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 진심이라는 가장 확실한 정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에게 신뢰는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 말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한다면서 말로만 떠듭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벨벳 밀크폼 하나를 만들어도 손님에게 나가는 음료 한 잔을 내어드려도 대충 하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인사하는 척, 웃는 척 하는 가짜 마음은 결국 손님에게 들통납니다. 하나씩 기본을 다지고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을 다할 때 비로소 줄 서는 매장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비바람도 치고 떼약볕도 내리쬐입니다.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면 감정에 지쳐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왜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할까요? 인간의 마음은 줄 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타인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과욕을 경계하고 매일 밤 반성해야 합니다. 있는 척, 아는 척 하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하며 배우면 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그 진심이 진짜 실력을 만듭니다. 진실한 삶의 태도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치기 언이 과기행. 군자는 자신의 말이 실행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선행기연 이후종지라 하시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실행하고 그 뒤에 말이 따르게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척하는 화려한 언변보다 묵묵히 행동으로 증명하는 자세가 진실함의 본질입니다. 가짜에 지친 손님들에게 진짜의 에너지를 전하기 위해 오늘 이것을 실행하십시오. 오늘은 입으로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 손님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은 환대의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지나친 손님은 없었는지, 대충 내보낸 메뉴는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지 말고 오늘 하나라도 더 배우고 연습하겠다는 낮은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빠른 결과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신뢰는 조금씩 꾸준히 쌓이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 그 진심이 손님에게 닿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나아갈 때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진실함은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밤 더 나은 나를 만나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매장을 진심이 흐르는 치유의 공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9지편 9. 상산에 사는 뱀 시작하겠습니다. 고선 용병자 비여 소련 소련자 상산지사야 격기수즉 미지 격기미즉 수지 격기중즉 수미구지 간문 병가사여 솔연호 왈가 부월인 여우인 상호야 당기동주 이제입우풍 상구약 좌우수 시고 박마매륜 미족시야 제용여일 정지도야 강유개득 지지리야 고선용병자 휴수약사일인 부득이야. 용병술에 능한 자는 비유컨대 소련과 같다. 소련은 상산에 사는 뱀이다. 그 뱀의 머리를 때리면 꼬리가 덤비고 꼬리를 때리면 머리가 덤빈다. 몸통을 때리면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덤빈다. 감히 묻건대 군대를 소련처럼 지휘할 수 있을까? 답하여 아뢰되 가능합니다.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은 철천지 원수이다. 그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폭풍우를 만나면 마치 양송처럼 상부상조한다. 그러므로 말을 묶고 바퀴를 묻어도 믿을 바가 못 된다. 하나같이 질서정연하고 용감한 것은 장군이 제대로 지휘했기 때문이다. 단단한 자와 물렁한 자가 모두 제 몫을 함은 지형 덕분이다. 그러므로 용병술에 능한 자는 정군이 협력하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을 부리는 것 같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형세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용병술에 능한 자는 마치 소련과 같다. 소련이 무엇인가 하면 상산에 사는 뱀의 이름이다. 당신이 그 뱀의 머리를 때리면 꼬리가 공격하고 꼬리를 때리면 머리가 공격한다. 당신이 그 뱀의 몸통을 때리면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당신을 공격한다. 우리가 군대를 저 소련처럼 지휘할 수 있을까? 손자병법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오나라 사람과 올나라 사람은 철천지 원수이다. 그러나 그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폭풍우를 만나면 그들은 마치 왼손이 오른손을 돕듯 상부상조가 잘 된다. 원수 사이에도 저러거늘 하물며 군대가 못할 게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을 묶고 바퀴를 묻어도 믿을 바가 못 된다. 원문의 박마는 말을 묶는다는 뜻이고 매륜은 수레바퀴를 땅에 파묻는다는 뜻이다. 말이나 수레바퀴는 이동수단이다. 이동수단을 제거하여 병사들의 탈영이나 도망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것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박마는 말을 묶는 것이고 매륜은 바퀴를 묶는 것이다. 이동하지 않고 진지를 지키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병사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알아서들 싸우게끔 하라는 것이다. 지휘관이 말을 묶어놓고 전거에 바퀴까지 땅에 파묻으면 병사들은 오도 가도 못하게 잡아놓은 셈이다. 그런 식으로 병사들을 붙잡아 놓고 끝까지 싸우자고 해봐야 튈 놈은 튀고 항복할 놈은 항복하니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느니 사력을 다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했다. 그런데 말을 묶는다고 할 때 묶다는 결박, 포박, 속박 등에서 보듯 묶을 박을 써야 할 텐데 원문을 확인하면 모방이다. 한자는 어형이나 어미의 변화가 없는 고리버이므로 특히 고전 한문에서는 품사가 고정되지 않고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명사가 동사 역할을 한다고 한들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다만 모방이 어떻게 묵다의 뜻으로 쓰인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두목은 아래와 같이 해설했다. 말을 묶어 방진이 되게 했다. 말의 고삐를 말뚝에 묶었다는 뜻이 아니었다. 앞에 말, 뒤에 말, 왼쪽 말, 오른 말, 진지에 있는 모든 말을 한데 묶어서 네모진 진영, 즉 방진을 짰다는 말이다. 이렇게 그물처럼 엮인 말의 대형을 타고 어디로 얼마나 도망갈 수 있겠는가? 차라리 걸어가는 것이 빠를 것이다. 한마디로 병사들의 탈출을 막으려고 신속한 이동수단을 모두 묶어버린 것이다. 하나같이 질서정연하고 용감한 것은 장군이 제대로 지휘했기 때문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정연하고 용감하여 삼군이 일사불란한 것은 모두 지휘자가 제대로 지휘한 데 있다. 진호는 이렇게 해설했다. 군령이 엄격하고 명료하면 용감한 자로 홀로 나아가지 않고 비겁한 자라도 홀로 물러서지 않는다. 삼군의 병사가 하나 같다. 장인은 이렇게 해설했다. 병사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서로 지원하도록 하면 삼군의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으고 분투하는데 이는 장군이 제대로 통솔하고 지휘한 덕분이다. 단단한 자와 물렁한 자가 모두 제 몫을 함은 지형 덕분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기세가 하나 같다. 강병이든 약졸이든 모두 용감히 싸우게 하려면 지형을 적절히 이용하여 아군에게 유리한 형세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면 약졸도 강적을 이길 수 있는데 하물며 강병이랴. 강병과 약졸이 모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은 지세 덕분이다. 병사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는데 강병이든 약졸이든 모두 제 몫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세민이 3,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두건덕의 10만 병력을 어떻게 격파했는지 상기해 보라. 3,500명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약졸 3,000명에게 호래간을 지키도록 명했다. 호래간은 한 명이 지키면 1만 명이 공격해도 뚫기 힘든 지형이다. 그러니 두건덕의 대군은 호래간을 당장 돌파할 수 없었다. 이어서 이세민은 강병 500명을 이끌고 관문을 나섰다. 나선 즉시 정교환군과 진숙보에게 매복하라 지시했다. 강병 500명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강력한 6명을 또 뽑았다. 이세민 본인과 위지경덕 그리고 4명의 장병인데 이 6명이 두건덕의 진지 앞으로 다가가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세민이 위지경덕에게 말했다. 내 이 활과 자네의 창만 있으면 천군만마가 와도 겁날 게 없다네. 두건덕의 수천 기병이 뛰쳐나오자 이세민 일행은 매복 장소로 유인하여 대파했다. 이 승리로 호래간을 지키던 3,000명의 병사는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 약졸이든 강병이든 모두 제 몫을 하게끔 이세민은 제대로 통솔하고 지휘한 것이다. 그러므로 용병술에 능한 자는 정군이 협력하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을 부리는 것 같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형세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용병술에 능한 장군은 전 병력이 일치단결해서 싸우도록 만든다. 병사들에게 사정해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장군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대군을 소규모 부대처럼 다스린다. 앞서 손자병법의 세 편에서 손자가 말했다. 다수를 소수처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나눔과 숫자 때문이다. 다수를 소수처럼 지휘하여 작전할 수 있는 것은 명령 때문이다. 같은 맥락이다. 아무리 많은 병력이라도 한 사람을 부리듯 자유자재로 지휘하여 일치단결하여 싸우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을 못했을 뿐이죠. 사장은 이런 직원들의 능력을 알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피크타임에도 원활한 흐름을 보이며 손님도 편안하게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 없이 바쁜 시간에 각자의 능력대로 해낸다면 능률도 오르고 에너지는 최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끌어갈 때 매장은 성장하며 줄 서는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직원들의 능력을 기억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배치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직원에게도 진심으로 대하고 느낀다면 온 마음을 다해 따를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